네, 4.15 총선 예비 후보자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텐데요. 예비 후보자에겐 세부적인 질문지를 사전에 주지 않고 큰 주제만 고지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통합당 김영진 예비후보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대담을 진행할 나종훈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김영진 예비후보가 관광협회장 임기를 중간에 다 안 마치시고 사퇴하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꼭 출마하셨던 이유 뭘까요? 우선 저는 정치인들이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실망을 느꼈고, 또한 제주 경제가 IMF 사태 이후에 2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무려 4번에 걸쳐서 16년 동안 미뤄졌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중심으로 나종훈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일단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타이틀이 최연소 관광협회장 타이틀이고, 그리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4차례 연속 그 관광협회장을 역임하셨는데, 먼저 일단 그 임기 동안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이제 관광 사업을 직접 경영했던 현장 전문가로서 44살이라는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협회장직을 수락을 해서 우선 기초료를 다지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협회 회원업체가 제가 취임할 당시 한 600여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진성 회원 체제를 구축을 했고 1,100개 업체가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이런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든 국외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2016년 1,585만 명이라는 수치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후보자 재임 기간 동안 좀 뚜렷한 업적이랄까 성과가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했었고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후보자께서 처음에 예전에 저희 인터뷰 진행할 때 말씀하셨던 게 제주 경제가 IMF 이후 최악의 경제다라고 진단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언뜻 들으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평소에도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과실이 제주 도민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로 나가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인터뷰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특정 정당이 그 제주 세석의 국회의원을 독식하면서 뭐 도지사를 압박하는 구조라서 이게 제주 경제에 좀 악영향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좀 어떤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주에 갈등 문제가 있거나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자, 제2공항 문제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의 3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러한 해결 노력들을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전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원인을 과실의 분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또 민주당이 독점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분석을 하시는데, 이거 좀 엇갈린 분석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과실의 분배 문제는 경제적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방의회가 완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를 포위해서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은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경제 문제에 한번 집중해가지고 봤을 때 그럼 요 과실의 분배 문제, 이 소득 양극화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관광 산업은 제주도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기업 계열, 제가 예를 들면 공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업 계열의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면세점 매출액의 2%를 특별 기금으로 좀 내달라. 지금 온전히 도민들은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다 떠안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분들의 부의 창출만 여기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나중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법률 개정 문제가 발생할 그렇습니다. 텐데,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입니다만은 이쪽 진영에서 만약에 대기업의 과실을 뺏어서 이걸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과연 찬성할까요?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어떤 보수 진영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게 현실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도덕성 측면에서 직결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 내에서 특정 대기업이 그렇게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서 그 부의 역외 유출을 해나간다는 것은 도민들의 정서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민 정서와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대기업과 제주 도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제주 관광이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도민 정서는 그런데 네. 결국 국회 중앙정치권에 가서 법률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대기업에 대한 이익을 환원하는 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거를 우리 예비 후보께서 중앙정치권에 진출하셨을 때 가능할까? 이거는 소통과 이해와 참여의 문제입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 이 양대 대기업의 면세점에서도 충분히 2% 정도의 기금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요 관련 공약을 내놓으시면서 네. 예를 들었던 게 지금 카지노 업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내놓는 것들을 네. 예를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 매출액 대비 순수 이익의 차이가 카지노는 한 40~50% 정도 난다고 치고 하고, 또 면세점 매출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 그 비율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단순 비교해서 이거를 특별기금으로 출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제가 2%를 얘기한 것은 충분히 양대 면세점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특정 부분은 5%를 얘기했는데, 이 5%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의 비율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2%가 가장 적절한 수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도 많이 내놓으셨던데 한번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일단 후보께서 타이틀로 내거시는 게 생활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면서 네.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내놓으셨는데, 일단 제주 소상공인의 위기는 어떤 것 때문에 있다고 좀 진단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주의 사실은 경제산업 구조가 특정 산업 분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소비 경제가 주축을 이루는데, 근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제주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 요인에 의해서 제주도 관광 산업이 자꾸 휘둘리기 때문에 최근의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 제주도에 있는 중소상인들도 똑같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을 더 확대시키고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갔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께서 그 공약으로 내거신 게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을 좀 핵심 공약으로 내거신 것 같은데, 이게 됐을 경우에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좀 임시 지원책으로서 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주장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먼저 제주를 경제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해달라. 그리고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포해주고, 물론 도에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답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상환 대출금의
연장, 그다음에 대출 이자의 감면 뭐 이런 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영진 예비 후보가 주로 이제 경제 공약을 많이 내놓으셔서 지금 네. 계속 경제 질문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1차 산업에 대한 공약도 있던데 한번 이 질문도 좀 해주시죠. 네,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1차 산업이 위기다. 제주가 네. 1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 위기다라고 진단하면서 농가 부채와 농가 고령화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회적 합의, 이게 좀 모호하게 좀 유권자들한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 산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딱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농가 고령화 문제, 다음에 농가 부채 문제,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사실은 제주도는 물류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우리 1차 산업 관련 농산물의 물류 비용이 한 7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약에서 발표했는데 50% 정도는 제주도도 도서 지역으로 인정해서 한 370억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고 이렇게 1차 산업계가 좀 제대로 우리가 새로운 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자는 건지. 그러니까 해상 운송 물류비 같은 거는 도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회적 합의는 지난번 예비 후보 리포트할 때 네.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는 1차 산업 분야에만 특정 분야에만 일방적 지원이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러니까 도민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당히 민감한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네,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뭡니까 그 농민 수당을 달라. 네. 이게 어쩌면 농업이라는 게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또 근본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재정적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기본적 지원, 그러니까 그 제주의 1차 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제대로 새로운 경쟁에서 조금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감귤을 예를 듭시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어떤 재정 지원을 받거나 행정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그 농민 수당도 얘기가 나왔는데 좀 어민들도 지금 주민 발의를 통해서 어민 수당을 달라 이런 조례를 좀 제정하려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그 분야에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과정에 참여하고 이해와 설득이 중요한데요. 이런 게 동참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진어업, 선진농업으로 가는데 동참하는 그 농가나 어업인에게는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경제 주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예. 4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후보께서 제안하신 4차 산업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서부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제주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고 또 이 첨단과학기술 2단지도 지금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좀 차별성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JDC죠. JDC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땅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지방 정보로 이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제 첨단 2단지의 JDC에서 스마트 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이 서부 지역의 테스트베드는 말 그대로 검증하고 실증하는 단지인데요. 뭐 우리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을 대비한 AI 또 뭐 스마트팜, 스마트홈,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IoT죠. 사물 인터넷 등등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실전에서 우리가 검증해보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의 젊은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고 또 발굴해내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제대로 그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주도에 지금 2009년도에 구자읍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실증 단지를 조성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대거 참여해서 그때 대기업들이 한 30건 넘는 그런 특허도 따서 가고 했는데 제주에 남은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 실익이 없다는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미미했고 그리고 뭐 100억을 들여서 지었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어떤 체험관도 지금은 관리비 문제로 철거를 했고 오히려 이렇게 좀 단순히 테스트베드로 했을 경우에 제주도가 단순 실험장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건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구자 실증단지 같은 경우는 실패 원인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업혁명의 속도는 아주 빠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불과 빠른 시일 내에 또 5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 나가야만 우리가 지속적인 제주의 성장, 또 우리가 IT 산업의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은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약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번 제주 현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현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이공항 얘기해 보죠. 김혜비 후보는 어쨌든 이공항에 대해서 찬성은 한다. 근데 갈등 그렇습니다. 조정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공공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도의회, 어쨌든 도민의 대표 기구인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특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 위원회가 또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공공갈등조정위원회 지역국회의원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제2공항이 아니고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었죠.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동의했는데 제2공항 문제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대 왔을 때 공약을 했습니다. 제2공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게 찬반의 양론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충돌했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또 하나는 참 이 국토부의 입장도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 국토부의 공무원들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느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근데 없습니다. 갈등 조정을 하려면 가장 큰 전제는 사실 찬성이냐 반대냐 뭐 다 자기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에 따르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사실 위원회가 열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혹시 예비 후보께서는 그 갈등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이 공항이 필요 없다. 기존 공항 확장으로 가자라고 하면 거기에 흔쾌히 찬성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강하게 국책 사업이라도 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핵심 주제 있는데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지금 최고위원 직 선임을 놓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모든 정당들이 다 비판 성명을 내는데 정작 미래통합당에서 지원 사격을 도당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나는 제주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앙정치권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째 도민과 약속을 어긴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정치 신이기 때문에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회의원 예비 후보십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의 지방 정치의 지형이 완전히 민주당이 독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사도 도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 돼서 지방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국비 확보라든지 특히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정당의 지원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사께서 오늘 인터뷰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과를 했고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가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열린다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에 현안 사항이 있을 때는 참석하지 못한다. 그런 약속을 당대표에게 받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수통합되면서 기존의 자유한국당 소속 그 세 분이 계셨고,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후보자 공모를 좀 하고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아무래도 다른 후보도 합세하면은 경선을 거쳐야 돼서 좀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우리가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떳떳이 경선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더 얘기할 주제는 참 많습니다만 우리 약속된 시간이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도민들에게 한 30초 정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저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제주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 제주 정치 문화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 김영진이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영진 예비 후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훈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미래통합당 구자헌 예비 후보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